이번 시간에는 작물 활성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장님께서 영양제나 사종 비료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자, 그런데 이걸 왜 사용하는지 모르세요. 아미노산이라고 얘기를 하지 아미노산이 뭔지를 모르시고 해조로 얘기하면 해조가 좋구나라고 하세요. 근데 이 부분 찾기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수가 있는데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또 활용하시고 활용하시는 의미에서 제가 아미노산이 무엇인지 해조가 무엇인지 부식산이 무엇인지 이런 걸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아미노산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NH 형태의 아미노기 뿌리와 카복실기, 산성 카복실기의 유기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기와 무기의 구분은 탄소 구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아미노산은 전형적인 유기성 물질이죠. 그리고 이런 아미노산 형태가 사슬이 이렇게 몇 개 모이면은 이걸 올리고펩타이드라고 합니다. 이게 사슬이 길게 되면 이걸 폴리펩타이드라고 하죠. 이게 50개, 100개 뭉쳐져 버리면 단백질이 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과 단백질은 같은 것이다. 단지 엮어진 형태가 다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하면은 아미노산이 갔다가 갑자기 전분으로 갔다가 단백질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이게 왜 이래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야, 이것은 식물이 스스로 조종하는 기능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들이구나. 자, 아미노산 이런 형태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영양제 같은 걸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뭐 폴리펩타이드 결합이 되고 무슨 유리아미노산이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적어 놓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고 얘기하시잖아요. 폴리펩타이드 별거 아니에요. 아미노산 사슬이 길게 돼 있다는 얘기고 유리아미노산, 프리아미노산 얘기는 아미노산이 유리되어서 흡수력이 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지 이걸 갖다가 적어놓으면 대단한 걸로 볼 필요는 없다. 자, 아미노산 파고 들어가 봅시다. 아미노산은 통상적 20종이라고 얘기하고 요즘 22종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지방적 결사슬 아미노산, 뭐 하이드록시기, 뭐 그 다음에 산성기를 가진 게 있는데 이것은 사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아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설명은 2시간 갑니다. 자, 식물에서 아미노산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붉은색 글씨 한번 보실래요? 메티오닌 같은 경우는 3가지를 적어놨는데 이 3가지가 좀 중요하죠. 메티오닌 어떤 기능을 하죠? 뿌리 발달을 시켜주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항산화 작용도 하고 기공을 개폐하는 이런 형태도 가지고 있어요. 프롤린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프롤린이 어떤 거 하죠? 질소도 저장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극복도 하고 그리고 뭐 광합성, 엽록소 이런 촉진하고 강화시키는 작용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많죠. 기공 개폐해서 대사작용 촉진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수입한 회사가 뭐 플로렌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프롤린은 사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와서 라이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작용하는 형태가 스트레스 극복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광합성 요소 촉진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이런 아미노산을 어떤 분이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해요. 아미노산의 질소는 몇 프로고 흡수력이 어떻고 얘기하는데 아미노산을 보실 때 첫 번째 생각이 아미노산은 질소가 아니라는 거죠. 질소는 들어있죠. 아미노산 특유의 이런 기능들 때문에 작물의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작물의 맛을 올려주고 이런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은 중요하죠. 그리고 또 아미노산 두 번째 기능은 아미노산은 실질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질소를 끼고 있어요. 아까 분자 구조 보셨죠? 아미노산은 질소를 몇 프로 끼고 있느냐? 11에서 14%의 질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재작년인가 강원도 하고 있죠. 일부 충북지방에서 어떤 분이 착색기까지 아미노산을 계속 사용하면 당도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미노산 치면 당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맛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분이 강의하시면서 놓친 게 있었는데 아마 수많은 분들이 재작년에 색을 못 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미노산은 당도와 맛을 증가시키는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흡수가 잘 된 질소를 갖다가 11에서 14% 가지고 있다는 거죠. 착색기에 질소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착색기에 질소가 들어가면은 색이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과는 색이 잘 나야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아미노산을 쓸 때 주의할 점이 있는 거죠. 야, 착색기에 사용하기 힘들구나. 꽂는 분하기에 사용하기 힘들구나. 이렇게 쓰지 않아야 될 시기를 딱 정해서 쓰지 마시고요. 나머지 시기는 쓰셔서 도움이 다 됩니다. 자, 아미노산 효과는 어떤 게 있죠? 식물 흡수에서 에너지 대사가 적게 소모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것도 이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미노태 질소가 결국은 암모니아태로 바뀌어가지고 흡수가 되는데 무슨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냐 하지만은
아미노산 특성상 에너지에서 적게 들어가는 것은 뭐 공론화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아미노산이 가지고 있는 각종 유효인자들의 흡수성이 있습니다. 아까 프롤린, 라이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잘 도움이 되죠. 메티오닌, 트립토판 이런 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 단순히 뭐 질소대사가 아니란 거죠. 비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당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 경감도 시키고 맛도 올려주는 게 아미노산입니다. 그럼 아미노산 활용할 때 어떻게 하죠? 저온기 냉해 예방을 할 때도 쓰고요. 고온기 스트레스 완화할 때도 쓰고 약해 발생했을 때도 아미노산 쓰죠. 이런 경우 많죠. 날씨가 더워지고 농약 치고 좀 장애를 입으면은 사람들이 농약방이나 농약상이나 이렇게 가십니다. 가셔서 야 이런데 약 하나 줘봐. 그러면은 대체로 사장님들이 주시는 것들은 아미노산제예요. 아미노산제 다른 거 조금 섞던가 해서 한 병에 15,000원, 20,000원입니다. 이렇게 판매를 하시죠. 실제 아미노산의 원가는 한 3,000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 좀 비싸게 구매를 하시는 거죠. 아미노산 알면 어떻게 되죠? 아미노산 원료를 사가지고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굳이 그렇게 병에 든 걸 갖다가 써야 된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미노산 특성을 아시면 쓸 수 있는 거죠. 자, 당도 맛을 올리고 잎의 노화도 경감시키는 역할을 아미노산 합니다. 아미노산 사용 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두 가지 주의하세요. 뭐 세 가지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유과기에 사용을 하지 마세요. 첫째, 털이 벗겨지고 털이 있는 상태, 착과가 되고 털이 있는 상태에서 쳐버리면 아미노산의 강한 침투성 때문에 독록 발생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과기는 연면살포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지금 빠져 있는데 꽃눈 분화기, 그러니까 6월달입니다. 그죠? 6월달에 꽃눈 분화기는 꽃눈을 분화시키고 내년도 꽃눈을 만들고 영양 생장에서 생식장을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억제를 강하게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질소가 들은 아미노산이 유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꽃눈 분화기 6월달 한 달 정도 주의하시고요. 착색기엔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아미노산 사용 시 주의사항을 지키고 나면은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미노산 사용이 유리합니다. 그러면 아미노산 구분 한번 해보시죠. 아미노산을 갖다가 보면은 크게 식물성과 동물성으로 나누십니다. 식물성은 괜찮은 식물성 아미노산은 꽤 비싸요. 20kg 한 포대기에 거의 한 4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 해요. 많이 비싸죠. 비싼데 이 식물성 아미노산이 다양한 인자성도 좋고요. 유효 인자성도 좋고 그리고 유리율도 꽤 높은 것들이 많죠. 효과는 양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적어준 아미노산 함량이 특이한 게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흡수력이 좋다는 얘기인데 저는 크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대비의 효율로 따졌을 때 너무 비싸다는 거죠. 식물성은 보통 25마리에 한 300g 정도 사용해요. 300g인데 50만 원 잡아주면 얼마죠? 300g에 10kg에 25만 원, 1kg에 2만 5천 원. 너무 비싸죠. 7, 8천 원 치워버려요. 그래서 저는 굳이 사용하신 분들이 저희 회사에 문의해서 가져가신 분들이 계신데 굳이 콩담백 아미노산 같은 식물 추출물 아미노산을 갖다가 농업에까지 적용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은 들고요. 두 번째 우리가 가장 식물성 아미노산을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은 부산물 아미노산이에요. 쉽게 해서 제당 부산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제당이나 이런 데서 당을 만들고 아미노산 추출하고 하면 찌꺼기예요. 찌꺼기 아미노산인데 그래도 이걸 사용한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미노산이에요. 그래도 유효인자들이 많이 있어서 사용하고 나름대로 흡수성도 좋아가지고 사용을 하죠. 첫 번째 분말로 나오는 것 같다. 우리가 NK 비료로 만드는데요. 아미노산 NK 비료에서 1030, 13이나 1507 같은 비료들이 있을 거예요. 포대기를 따면은 노란색 설탕 알갱이 같은 게 들어있는 비료 있죠. 그게 아미노산 NK 비료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양파밭이나 사과밭에 광범위하게 사용을 해요. 사용을 하는데 다소의 염기를 가지고 있다는 약점이 있고요. 그래서 토양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토양의 불용화를 많이 일으켜요. 비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땅을 딱딱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래도 분말은 괜찮아요. 제가 주의할 거는 CMS라는 소위 말해서 당밀에 가까운 아미노산이 있어요. 이 부분이 사실 폐기물이거든요. 예전에 이걸 갖다 버릴 때 돈 주고 버린 거였는데 이게 비료적인 가치가 있다고 사용을 하는데요. 이 CMS 같은 경우에는 과원을 딱딱하게 만들고 불용화를 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CMS는 저는 가급적 사용하지 마세요. 보통 뭐 10리터에 2, 3만 원 정도 받을 거예요. 받는데 따면은 간장 냄새가 확 풍기는 게 있어요. 이건 사용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동물성을 통상 연면 살포할 때는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건 동물성 아미노산이에요.
동물성 아미노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케라틴, 제라틴, 혈액이죠. 케라틴은 어떤 거냐면 닭털, 머리털, 손톱, 발톱 이런 것들 있죠. 이것을 3분해 시켜서 아미노산화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고, 두 번째 제라틴은 어떤 거냐면 내장, 뇌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분해시켜서 녹여서 아미노산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혈액은 말 그대로 혈액이죠. 뭐 동물 피겠죠. 피를 가지고 혈액 응고 방지제를 넣고 이걸 갖다가 분해시켜서 사용하는데, 혈액 아미노산은 가격도 비싸고 냄새가 많이 해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면 사장님 이렇게 가장 가까이 있는 아미노산은 크게 세 가지겠죠. 분말로 된 아미노산 NK 비료 쪽이고, 아니면 케라틴, 제라틴이에요. 이쪽을 사용하시게 되겠죠. 자, 옆에 성분 분석표가 있는데 아마 보시기가 조금 힘드실 거예요. 아까 이야기된 20가지 정도, 여기는 18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분석이 우리나라에 18가지로 기준을 잡는 경우도 있고 20가지 잡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은 또 학계에서는 22가지까지 잡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게 국산 액상아미노산입니다. 닭털로 만든 액상아미노산인데요. 여기 다 계산해 보시면은 아미노산 성분이 20% 정도 나올 거예요. 자, 액상 20% 아미노산입니다. 거기 어떤 게 들어있죠? 메티오닌, 프롤린, 라이신, 뭐 트립토판 이런 거 다 들어있어요. 자, 이런 함량을 보고 아미노산의 품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 구매를 하실 때 이렇게 하세요. 너희들 성분 분석표 COA 자료라 그래. Certified Analysis. 그래서 COA 자료, 성분 분석표를 나한테 줘. 그거 한번 보자. 보고 내가 구매할게. 라고 항상 얘기하세요. 이런 분석표를 내지 못하는 회사라면은 아미노산 엉터리가 되게 많죠. 중고서 엉터리 정말 많아요. 저도 수입을 하지만은 저희들도 뭐 매년 하는 것도 한 번씩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미노산은 분석표를 가지고 보시라. 그럼 국산에서는 나름대로 괜찮게 나오는 것들이 한 20% 정도 의 액상 아미노산 정도면 고급이에요. 그리고 액상 아미노산 흡수력이 사실 분모가 높아요. 그래서 저는 국산 액상 아미노산을 추천을 많이 합니다. 하고 이런 경우가 괜찮다는 거고요. 여기 이제 아미노산을 보실 때 골릴 때 이렇게 보세요. 분석표를 하나 달라. 그래서 국산 같은 경우에 액상 아미노산이 한 20%, 액상은 20% 정도 된 아미노산을 구매하시는 게 맞고요. 분말은 중국산을 보면은 40%짜리 아미노산이 있고 50%짜리도 있고 60%짜리도 있어요. 그러면은 성분 분석표를 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줍니다. 줄 의무도 있고. 그러면은 야, 나는 50%짜리 정도 줘. 이렇게 딱 규정을 지어서 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은 쓸만한 아미노산이 케라틴 기준으로 해서 20kg 포대기 하나에 한 5만 원대 정도 할 거예요. 그러면 20kg짜리 50%짜리 쓰시는 거죠. 5, 6만 원대. 근데 60%짜리인 것보다 한 7만, 6, 7만 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따라서 다르지만은 40%짜리는 4만 원대로 떨어지죠. 그런데 이런 자료도 주지 않고 30% 미만짜리 아미노산이 시중에 한 20% 이상 유통이 될 거예요. 20, 30%. 그런데 이런 경우는 분석표도 오지도 않아요. 중국에서. 이런 걸 만 원짜리죠. 그런 거 우리 수입할 때. 만 원짜리 아미노산 가지고 5만 원 받아 먹는 집들도 있어요. 그래서 첫째 분석표를 보고 업체를 보고 이렇게 선택하시면은 사실은 가장 싸게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5만 원짜리 아미노산 한 포에 20kg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25마리 몇 g을 쓰냐? 500g 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2,500원에 1kg예요. 그러면은 사실 아미노산 분말 쓰면은 1,000원대에서 1,500원 미만에서 25말 연면 살포할 수 있는 아미노산 양을 가지고 있어요. 원가 들지 않죠. 그럼 여기 아미노산에다가 당을 활용한다든가 마그네슘을 섞어 쓴다든가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사장님 영양제죠. 그러면 2,000원 정도만 하면은 만들어 쓸 수 있는 게 아미노산이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15,000원, 2만 주실 필요 없죠. 자, 원료를 알면은 원가를 절감합니다. 그리고 원가를 절감한 만큼 자주 사용하면은 사실 작물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은 비싼 물건이 아니고 효용 가능하고 아주 괜찮은 비료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미노산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면은 활용도가 꽤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는 비싸서 사용하지 않으셨지 뭐. 그 다른 내용이 있을까요? 자, 다음 해조 넘어갑니다. 해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알게류하고 켈프류라고 하는데, 알게는 뭐냐 하면은 미역에서 추출한 걸 알게라고 하고요. 켈프는 다시마에서 추출하죠. 보통 보면은 뭐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많이 나오는 얘기가 아스큐팔론 오도섬 뭐 알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얘기 뭐냐면 북대서양의
미역에서 추출한 해조라는 얘기입니다. 켈프는 어디냐? 주로 적도지방에서 많이 하고요. 남진화에서 많이 하는데 다시마에 추출한 건데 이건 자이언트 켈프라 그래서 하루에도 1m, 2m짜리 아주 대형 다시마가 있어요. 이걸 추출해 가지고 하는데 두 개의 차이는 켈프가 성장이 좀 더 촉진되는 형태가 나타나고 알게가 스트레스 경감 효과가 더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두 개가 큰 차이 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98% 같습니다. 같아서 두 개를 굳이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분말 해조, 액상 해조가 있는데 분말 액상은 사실 가공 형태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흡수력도 편하게 쓰고 편하게 쓰려고 하면 액상 해조가 좋죠.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런데 분말 해조 같은 경우는 가격은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가격은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약점은 뭐냐면 녹이는데 시간이 걸리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관하면 다시 침전이 나버려요. 그래서 분말 해조는 가격이 저렴한데 사용법을 좀 더 생각하셔야 되죠. 자, 사용법을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1% 정도나 2% KOH 수산화 가리 액을 먼저 만드세요. 그 액에다가 해조를 갖다가 풀어서 서서히 저어서 30분, 1시간 정도 녹이면은 녹아 들어갑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만들어서 한 달 이내로 사용하세요. 계속 놔둬버리면 침전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녹는데 최소한 30분, 1시간씩 걸려요. 그래서 당일 약을 칠 때에 녹이시는 게 아니고 며칠 전에 쓸 약을 먼저 녹여 놓으셔야 돼요. 분말은. 액상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대신에 가격이 좀 더 비싸요. 두 번째, 유럽산의 OMRI, 옴니 등록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안전해요. 왜냐하면 걔들은 개런티가 정확합니다. 근데 중국 거는 해조를 올 때 저희들도 불안불안하게 받아요. 받아서 분석을 해보고 나서 아 이런 거구나.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데 가격 대비로 보면은 옴니 등록 유럽산 같은 경우는 평균 뭐 4, 50만 원대요. 20kg에. 그리고 순물 단말에 250g 쳐요. 그래서 한 25말 500리터 사용하는데 약 한 6,000원 정도, 7,000원 정도 칠 거예요. 그리고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고급품은 한 3, 40만 원대 가고요. 저가는 10만 원 미만도 있어요. 그런데 20만 원 미만의 해조들은 대체로 해조 성분이 충실히 들어있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택하실 때 업체에 분석 형태라든가 어디 제품인지 정확하게 문의를 하셔서 원료를 구매하시면 해조는 사실 아미노산보다 더 고급 상위호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만든 화학 비료 중에 가장 잘 만든 게 요소 비료고 천연 비료 중에 가장 좋은 게 해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해조 효과는 어떤 게 나냐 하면은요. 주요한 작물 스트레스 풀어주고 냉해 저항성도 강합니다. 그리고 베타인, 핵산, 천연 호르몬부터 해서 아미노산 성분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가지고요. 노화 예방 효과, 염료소 증가, 성장 비대 촉진이 되죠. 그리고 균 바이러스의 저항성도 있고요. 특히 붉은색이 있죠. 천연 호르몬이 성장 비대를 촉진시키는 역할이 가장 큽니다. 해조 성분입니다. 보통 알기넥시드, 알긴산을 가지고 기준으로 많이 잡아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요. 호르몬도 꽤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천연 호르몬입니다. 화학 호르몬이 아니어서 장애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해조는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개화, 착과, 비대, 성장에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해조를 갖다가 개화 때나 착과 때 사용하세요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호르몬과 아미노산 성분 때문입니다. 자, 옆에 아미노산 보시죠. 아미노산도 꽤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성분도 꽤 많이 넣고요. 그래서 해조는 사실 사용을 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 표는 어딘 거냐 하면은 알게 유럽산 기준으로 나와 있는 성분 분석표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해조가 쓸만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미노산과 해조를 무조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데 해조가 5만 원씩 우리가 받아 먹어서 그런 거죠. 사실 해조는 5만 원까지 가는 게 아니고 비싸도 10,000 몇천 원 되고 사면은 몇천 원대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조를 원료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유럽을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유럽의 농장의 사장하고 같이 미팅을 했는데 그분은 해조를 200리터 깡통에 아예 그냥 공급을 받으세요, 농장에.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많이 받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해조를 우리처럼 영양제로 고가가 아니고 그냥 공장에서 한 깡통 받아오는 거예요. 200리터를. 받아와서 거기 농장이 크니까 해외 근로자가 많은데
이 사장이 자기가 필요한 시기에 해조를 쓰는 거예요. 근데 원가는 얼마 드느냐? 그때 당시에 1리터에 한 10,000원 정도 치니까 그냥 사용해버린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유럽의 대형으로 농사 짓는 전문적인 농업 집단들은 해조나 이런 아미노산을 갖다가 그냥 작물을 활성시키는 비료로 인식하고 그렇게 우리 비료처럼 비싸지 않게 사용을 해요. 근데 이게 유독 일본하고 한국에서는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요. 몇 년 전에 유럽 사람들 얘기를 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서울에서 이제 만났는데 수입 때문에. 우리 보고 하는 얘기가 당신들은 왜 해조를 갖다가 5만원씩 받아 먹느냐는 거죠. 자기네 공급하는 가격은 그렇지 않은데 너무 폭리를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 유통구조가 그렇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 유통구조로 농민을 어떻게 상대를 할 수 있느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날씨 뜨거운 적이 있는데 해조를 좀 싸게 쓸 수 있는 방향을 찾으면은 사장님 고추밭이라든가 각종 작물, 그 다음에 사과도 사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잘 주목해서 괜찮은 종류를 골라서 사용하시면은 농비 절감은 저는 거의 한 5배는 벌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사용시기, 사과에 대한 사용시기 이렇습니다. 전엽기, 개화기, 착과기에 사용을 하고요. 후지 같은 경우는 7월달 한 번 더 사용하실 수 있고요. 나머지 추석 사과들은 이 시기에 한 2-3번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잎이 전개되면서 사용하고 개화 초기 사용하고 중심화 만개 70% 사용하고 착과되고 사용하고 한 4번 좀 사용하시잖아요. 그럼 비대돼요. 비대도 되고 개화 착과 비대가 아주 균일하게 잘 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사용하시면 되고 7월 달에 고온이 올 때 후지 같은 경우 사용하셔도 되고 단지 유의사항 너무 싼 포대기 해손 주의하시고요. 진하게 비싼 제품도 주의하세요. 그러시면 되고 원산지에 대한 걸 민감하게 따지실 필요가 있겠죠.